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경험 디자인의 대표 맨디쌤, 우리 조명국 강사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영국입니다. 네, 뭐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한테도 되게 힘이 나게 해주는데 맨디 쌤은 약간 직업병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네, 병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TV에서 손흥민 선수가 막 뛰어요. 그럼 표정을 딱 보고 아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나? 표정을 보고 지금 상태가 어떻다. 지금 마음 상태가 저런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재밌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운동 경기만큼 자신의 감정을 100% 드러내는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 환경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보통은 100%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든. 네. 근데 운동 경기에서는 무조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 모양을 보면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욕을 실제로 하죠. 그것도 이제 녹음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네.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이런 맞아요. 거를 100%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보이는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이 그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네. 이 표정 같은 걸 잘 인지 못한다라고 맞아요. 하는 경우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런 경기를 좀 보여주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개인적으로 네. 조기 축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네. 이게 감정 표현이 되잖아요. 축구 경기 때는 실패하면 막 슬퍼하고 맞아요. 골을 넣으면 좋아하고 이런 게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도움이 한번 되겠네요. 뿜어낼 수 있으니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느낌보다는 무슨 어떤 부속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걸 지시대로 네네. 움직이는. 근데 내가 골을 넣었다. 이건 오로지 나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도 당연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골을 먹혔다. 오롯이 나의 잘못이군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은 팀 탓을 할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탓을 할 수 있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 네. 구조상 이건 너 탓이야가 아니라 네. 수비 전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조직력의 문제였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듣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체력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 정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멘탈 관리를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말 좀 반대. 멘탈 경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까 브라질 봤잖아요. 네. 그 뭐 멘탈이 뛰어나서 알고 보니 브라질이 항상 거기는 이제 그 멘탈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정신력을 강조하는 거 너무 가혹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과거에 여러 네. 가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좀 이제 멘탈 관리, 우리 네. 정신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가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적도 그러니까요. 있었던 거. 서양 뭐 동양 할 거 없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감독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압박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가 그냥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경기를 할 때 스포츠를 할 때 그 심리 치료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심리 상담하는 분들이 같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스포츠 이제 심리 멘탈 코칭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스포츠와 심리가 정말 연관이 많은 그럴 것 같아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얼마나 그게 힘들면 이제 코치를 전담해서 두고 그 사람들이 연봉도 엄청 높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 경기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팀이나 또 관객에게도 뭐 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거에서 더해서 내가 퍼포먼스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연봉도 결정되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의 미래도 결정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인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네. 받거나 혹은 프로젝트가 끝나고 받는데 맞아요. 이들은 매 경기마다 받게 되는데 그래서 뭐 잘했다. 그날 경기를 잘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칭송을 받지만 그날 못했다. 바로 죽일 놈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같은 데서 만약에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했다고 쳐보자고. 그렇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멘탈을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프리미어리그 제 득점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도 해주고 축하도 해줬는데 올 시즌에서 갑자기 부진이 좀 이어지니까 바로 이제 팬들이 등을 돌리고 뭐 비난하고 이번에 또 월드컵까지 끼어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부담을 줬을까 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또 농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농구만큼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마음가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경기에 이제 부상을 당했던 어떤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적 지주였던 거죠. 아하. 그럼 갑자기 팀 성적 전체가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팀이 이제 1쿼터에서 잘 안 돼가지고 작전 타임을 걸었는데 뭐 감독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화를 막 내면 갑자기 그 다음
이 경기에서 갑자기 잘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사실은 스포츠 빠져 외- 있었네요, 그럼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앞부분에 할 때는 혼나고 막 네. 정신이 좀 빠져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포커스 딱 집중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긴장을 약간 하게 스포츠 되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진짜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진짜로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이러면 그쵸, 그쵸. 네. 화를 내면 막 집중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 그리고 스포츠 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갑자기 성공해서 잘 나가던 선수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게 맞아요. 생각보다 네.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예전에는 좀 이렇게 뭐 많은 주목을 못 받다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 이제 감독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고 팀 플레이에 뭐 해가 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사업을 그렇겠죠. 하자, 뭐 광고를 찍자 하면서 그런 것도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꾸준히 성과를 내면서 이제 계속 퍼포먼스를 내고 이제 어떤 구설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해봤을 때. 네. 근데 지금 독실 씨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운동 선수들은 자존감이 높겠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국가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제대로 낸 팀에서의 어떤 일원으로 뛰고 있으면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항상 증명돼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불안감도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질 때는 오로지 내가 실력을 발휘했을 때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예를 들면 팀에 있다고 치면 내가 오늘은 경기 잘했어. 하지만 다음 날에는 내 동료들이 다 잘하고 난 못해. 그럼 자존감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존감은 나의 퍼포먼스라고 하니까 나의 성과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은 아닌 걸 수도 있네요. 자존감의 일부로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능력, 이 네. 능력으로만 자존감을 보기 쉬운 환경인 거죠. 근데 그거는 아. 사람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되게 좋을 때도 힘들 있고 나쁠 때도 그렇죠. 있는데. 사실 이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선수로서 바라볼 때는 당연히 그 퍼포먼스를 유지해 주는 걸 원하는데 어떤 그 영혼을 우리가 아름답게 봐준다기보다는 잘하니까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실력으로. 그럼 계속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뭐 정말 우리 레전드가 되는 어떤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퍼포먼스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럼 내가 성과 때문에 이게 유지됐었다면 그 압박을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실력이 팍 떨어지는 어.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이 자기가 예를 들면 스피드로 그러니까 성공을 했던 선수라면 네. 이제 노련한 기술로 바꿔서 아. 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눈에 성적이 보인다는 건 참 그죠. 보통 일이 아닌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요, 뭐 직업이니까 음.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김종국 씨처럼 네.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분이죠. 왜 그럴까?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식단부터 시작해 자기 삶이 굉장히 단순하고 단정하신 분 같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사생활에 대한 구설수가 하나도 없냐? 근손실 올까봐 아무런 그런 걸 안 할 거다. 아, 정말 열심히 모든 운동을 걸 그렇죠. 모든 맞춰서. 거를 시간이 자제하고 없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말 그 구설수에 오르만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않는.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사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 선수만큼 운동에 진심이신 분이 요즘 진짜 많거든요. 찐이죠, 찐. 예. 네. 근데 요 스튜디오 안에 요 3명 중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쵸, 맞습니다. 저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운동을 좀 쉽고 재밌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렵다고 여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밀리 발케티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좀 쉽게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사람의 경우에는 허리 둘레랑 이제 엉덩이 둘레가 비율이 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덜 건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뱃살이 많이 나오고 이제 네. 많이 쪘다라고 하면 네.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제 네. 그 수치를 측정한 다음에 참가자들한테 이제 모래 주머니를 들고 예. 저기까지 이제 걸어갈 거야, 걸어가는 스포츠 경기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우,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네요. 지금 굉장히 네. 듣고 있는데 스트레스네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기까지 네. 얼마나 먼 것 같아?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랬더니 이제 이 비율이 높았던 사람들, 즉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 거리가 되게 멀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허리 두 비율이
크다라는 말은 여기 살이 많다는 그렇죠. 뜻이죠. 살이 많은 네. 사람, 건강하지 살이 않은 안 사람. 찌니까. 네. 그렇죠. 그 멀다고 느껴졌고 건강한 사람은 조금 가깝게 여겨졌다고 해요. 음. 이거에 따르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저기까지 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멀다. 그렇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독수님 같은 경우는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뭐 아까 네. 그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듣는 동안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스트레스죠. 아니 일단 움직이는 게 싫습니다. 저는 그거 듣는 순간 무슨 생각할게요?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거 들고 가야 되니까 허리 그렇지. 아플 것 일단 같은데. 드는 걸 못 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희는 그냥 안 돼. 그렇죠. 사실 이게 두 번째 실험으로 연결되는데 사실 네. 엉덩이나 허리의 비율보다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운동에 대한 의지가 크고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이제 거리가 되게 가깝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운동할 의지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멀어졌다고 해요. 재밌는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데도 내가 운동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더라도 의지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여겨졌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시작을 쾌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실제 건강 여부랑 상관없이 저 정도면 갈만한데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거랑 사실 건강하지만 오늘 피곤해. 그래서 저거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하면 전자가 훨씬 더 탁 뛰어들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계속 저 같은 사람들도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어차피 운동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뭐 걷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목표에 이제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 이 의지가 강해지냐면 네. 같은 사람들. 사실 한 번 쓰러지면 그때 의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요. 우리가 건강에 큰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운동을 해야겠다로 넘어가는 거지. 생존을 위해. 사실 우리들이 평소에는 운동하면 좋지. 근데 아직 뭐 쓰러지진 않았잖아.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을 때 목표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가깝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해요. 이 훈련법은 이 목표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 흐려 보일 거다. 그리고 그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너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해라라고 하면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30% 정도는 더 가깝게 여겨졌다고 해요. 그 결승선까지. 예전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현경 아나운서님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평소에 하는 단어예요. 네.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 단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단어지? 하고 말하는 게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아요 혹시? 전 제 이름이요. 이름이 갑자기 이게 왜 이름이지? 내 이름 맞나? 그런 거를 들었던 게 네.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우리 뇌가 이미 내가 뭐 오른팔을 움직여야지 왼팔을 움직여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의식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큰 경기를 나가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이상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입스라고 합니다. 저 스포츠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렇죠. 입스. 네. 입스라는 그런 말 것은 나오더라고. 이제 압박감이 느껴지는 이제 시합 등의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네. 이제 근육이 경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공을 던지든 공을 차던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잘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것들이. 그냥 그거조차도. 네, 그죠? 그거조차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각인이 돼서 다음 경기에 또 영향을 미치고 계속. 각인이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큰 경기에서 내가 이거 떨었던 그게 있으니까 하나의 네. 벽처럼 맞아. 항상 스포츠 드라마나 영화 보면 꼭 나오는 게 그거야. 그거를 극복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심리가 제일인 건 아닌 것 같고 저를 보면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상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입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이 골프로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입스에 걸릴 확률이 언제 높냐면 골프 기술을 항상 많이 연습하고 완벽해져 갈 때 많이 입스에 걸린다고 해요. 이런 무슨 연습을 많이 하고 고수로 올라가는데 입소 뭐 어떡해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때 생기기 쉬운 게 완벽주의거든요. 그 완벽주의가 생기고 더더욱 실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입스에 대해서 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쪽이 아니고 네. 내가 실수할 확률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어떤 인지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다고 나빠지지 않을 거야. 네.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성공해라고 이제 어떤 생각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예 환경을 바꾸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그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 혹시 아시나요? 네. 이정우 선수가 모를 있어요. 수가 있나요? 네, MVP를 받기로 했는데 그분도 원래는 내야수였다고 해요. 안쪽에서 이제 공을 빠르게 던져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는 입스가 와서 송구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외야수로 이제 보직을 변경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돼서 이제 입스가 사라졌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너무 나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그냥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너무나 슬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시작하면서 이독식 씨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른들이 기대와 격려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너무 부담감이 돼서 그 너무 애쓰지 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장녀 장남들은 이제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있으니까 부모님이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거 자체가 내가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집에 가훈이 최선을 다하자인 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냅둬 괜찮아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더라.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한테 이제 특히나 학창 시절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엄마는 아빠는 누구 믿어 알지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그게 하면 나쁘다고 그러죠. 사실 좋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잘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잘했다라고도 하지 말고 요즘은 그냥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누군가의 기대가 사실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고 실제로 맞아요. 날 믿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압박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답이 없어요. 저도. 근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가수들도 긴장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삑사리 또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때문에. 근데 이효리 씨가 콘서트에 너무 불안하면 욕을 한대요. 그걸 듣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봤었던 거는 일부러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센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트리합스 3.0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면접 전에 너무 불안하면 이렇게 부장님 자세를 취하라고 해요. 꼭 되게 신입사원 자세가 아니라 일부러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자주 해요. 맞습니다. 대기실에 가면 하는 그 이런 자세 있죠. 막 늘어진 자세, 아빠 자세, TV 보는 아빠 자세 그런 걸 한번 취하면 자기 어떤 근육이 피드백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사실 뒤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게 약간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하는 연구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런 확정을 해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 실험을 이제 진행한 분의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게 원더우먼 자세라고 해서 이렇게 막 네. 당당한 자세를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화났을 때 하는 네, 자세인데. 심리적으로 뭐 좋아진다라고 했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안 바뀌더라. 근데 그분이 이제 논문을 내면서 그런 데이터를 조금 과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저도 약간은 100% 신뢰하진 못하고 네. 하지만 주눅 들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세라도 그쵸. 고치면서 마음을 가짐을 좀 바꾸면 조금은 네.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장에 있으니까 되게 웃길 것 같아. 까만색 정자 있고. 네. 그렇지.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다가 이름 부르면은 네 하면서 나가는. 바로 돌아가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 좀 뭐랄까 불안감이나 두려움 이런 거 있으면 인내해라 강인함을 가져라 뭐 네. 이런 식으로 강조했었는데 견디라. 네, 요즘에는 사실 그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는 불안이나 두려움들을 억압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 코치들이 어려움은 이겨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즐기는 거고 어떤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걸 좀 인지하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2016년에 박상영 선수가 펜싱 선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네, 할 수 있다. 할 수 할 수 있다. 할 있다. 수 이렇게 있다. 말을 했던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얻었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혼잣말을 할 때 불안과 초조함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실제로 미국 미시건대의 심리학과 이선 크로스 교수가 한 연구에 따르면 3인칭 시점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목표도 강화하고 불편한 감정을 좀 감소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등의 이 뇌 기능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지 회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제가 혼자 이렇게 되뇌일 때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3인칭으로 독실이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귀여우면서도 옆에 힘이 사람 나는 걸까요? 힘들겠네. 그런 걸까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귀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 뇌가 들었던 거는 누군가가 격려해 주는 말은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독실아 너는 할 수 있어였으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3인칭으로 말하든 그냥 내적으로 말하든 어떤 내면의 목소리로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자기 암시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내 능력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왔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근거도 좀 마련해주고. 왜 지난번에 힘들 때 네. 맨디 쌤이 해준 처방 중에 제가 진짜 무릎을 치고 진짜 맞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 상황에 닿았을 때 나 뭐라고 얘기해 줄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길 가다가 항상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만약에 내 아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뭐라고 얘기해 줄지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살면서 슬럼프가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슬럼프가 이게 옛날에는 간격이 좀 길었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슬럼프를 할 때 뭐 있나요? 없죠 그때는. 그냥 인생이 네. 행복해요. 맞아요. 배부르고 잠자려면 그냥 행복하고 내일 뭐 하고 놀지가 항상 그 고민인 그 연령대인데 네. 나이가 많아지면 슬럼프가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쵸. 언제나 그냥 특히나 운동선수들은 슬럼프 얘기를 하는데 극복을 결국에 하는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아닌 못하기도 경우도 하는 있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슬럼프에서 벗어나냐? 이걸 일종의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책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인드셋 전문가인 에듀아르도 브리세노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해도 정체 기간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열심히 해도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기에 빠지느냐 하면은 성과를 내고 실수는 최소화해야 되는 이걸 행동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행동 영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성과를 내려면 내가 실수도 하고 발전을 목표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어떤 학습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습 영역과 행동 영역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은 항상 행동 영역에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표로 치면 내가 발표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항상 발표 대회만 나가면서 내가 슬럼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송으로 치면 내가 방송 전체를 연습한다기보다는 내가 방송을 할 때 뭐 발성, 뭐 시선 이런 것들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 같은 것도 나눠서 각각의 기술을 잘게 분석해서 내가 그걸 하나씩 그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네. 내가 의도적인 연습을 해서 높아질 수 있고 아. 그것을 행동 영역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계속 실전에만 투입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혼자 이렇게 연습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내가 예를 들면 방송을 연습한다고 하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뭐 언경님 같은 분이 방송 베테랑이 이런 거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피드백을 받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고, 근데 슬픈 것은 우리나라의 아이들부터 쭉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 연습 영역, 학습 영역에 있을 수 있었나라고 하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실수하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행동 영역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면 중학교 때 또 못하고 중학교 못 가고 뭐 고등학교 못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쵸. 되니까 네. 내가 연습하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잘하라고만 하는 것이 약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풀 때 맞출 때 우연히 맞출 때도 많아요. 그냥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답은 맞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중요하고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한번 틀리는 게 틀려야지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다음에 안 틀릴 수 있거든요.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영역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공감이 가기도 했고 네. 그런데 우리 엄경 MC님은 저한테 조언을 안 해주십니다. 이렇게 좀 베테랑인데 안 해주시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냥 잘할 수 있어 믿어 이게 아니라 괜찮아 그냥 하면 돼 지금처럼 하면 돼 이렇게 좀 따뜻하게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마인드셋에 대한 조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머리를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배에서 나오는 거라서 일정 기간은 반복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반복은 지루하잖아요. 그 바이엘 지나서 체린이 지나는 건 똑같아요. 네. 체린이는 40번 갈 때까지 정말 지루해서 애들이 엄청 울면서 거기서 탈락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100번까지 치다가 못했습니다. 30번 못 갔습니다. 저는 바이엘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복은 지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못 가요. 그럼 이 타이밍에 우리 네. 엄경 MC님이 정말 심히 긴장되는 타이밍에 네. 다 잡는 거 그리고 과거에 이제 취준생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팁을 한번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 방송 면접 볼 때 네. 그 방송국 면접을 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봤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당황할 만한 옷을 입고 갔어요.
오. 그래서 면접장인데 네. 아나운서 뭐 방송인 시험이었으니까 그때는 아나운서 뽑는 게 아닌데 검정색 정장을 많이 입고 올 것 같더라고요. 다.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즈음이어서 빨간색 상의에 초록색 치마 입고 왔어요. 오. 트리처럼. 트리가 되셨네. 트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태극마크처럼. 면접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의상은 뭐죠?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덜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 어허. 저 아저씨를 당황시켰다. 그리고 심지어 제 옆에는 170cm의 5년 모델 경력 여인이 서 있었어요. 오. 근데 저는 낮은 신발 신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 얼마나 웃겨 보였겠어요. 신한 분 옆에 키도 작은 데다가 옷도 반토막으로 나눠서 입고 보색으로. 아니,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아하. 아, 저분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니, 나를 기억하겠구나. 그래서 그 시험은 통과했어요. 오히려 거기에 말리는 게 아니군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그 의상은 뭐죠? 이러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당황하고 그때부터 말이 꼬일 수도 있는데 네. 거기서 더 여유롭게 저분도 오히려 날 주목했네. 당황했어. 네. 기싸움에서 이겼다 뭐 이런 느낌도 들겠네. 아, 그냥 저분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 속으로. 뭐 이게 약간 대등한 입장. 그리고 가끔 정말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뭐 이럴 게 없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아니 시험을 중요해요. 보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 실패해요. 네. 시험이 뭐 아나운서 시험 저 면접 들어갔을 때가 1200대 1인 정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담담하게 와서 보는 친구는 그날 시험을 되게 잘 보고요. 잘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은 1200대 1이면 1199명은 떨어지고 한 명만 붙는 거잖아요. 네. 붙는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원경 아나운서님이 하니까 6번 질문이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또 아니요. 하시거든요. 아니, 저는 거기서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수없이 떨어지고 나서 면접관이 되는 기회가 생긴 거죠. 한 십몇 년을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가 나중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리고 제가 심지어 면접관을 할 때 네. 그 500명 정도 뽑았을 때 얘기했어요. 여기서 떨어지고 나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면 내가 당신이 왜 떨어졌는지 얘기해 주겠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그랬는데 필요한데. 예. 몇 통 받았게요? 많이 안 왔죠. 3통 받았어. 아 진짜. 이게 문제인 거야. 이런 기회 이렇게 해준다는 분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그 기회를 잡았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그 면접자들이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쟤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얘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다 상대적으로. 틀려요. 아 다 못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면접자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와 시험 보러 가는 분들이 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험 네. 보러 가기 전에 그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선배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사람 잘 없고요. 맞아요. 끝나고 나서도 왜 떨어졌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거든요. 메일 쓰면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자가 발표됐는데 그 메일 왜 보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뭐라도 하나 팁을 답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예전에 그게 인터넷에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누나 쓴 건가? 그게 뭐라고 있었냐면 끝나고 나는데 메일이 왔다는 거 굉장히 정중하게 사실은 항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렇게 성장의 기회로 삼고 싶어서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뿌듯했고 그래서 답장을 하는데 이거저거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자세로 있으면 반드시 되실 거다. 그럼요. 전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행동 이런 팁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 자세가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네. 네네. 아이고, 죄송해요. 아, 네. 제가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마음가짐도 물론 중요한데 체력적인 차이도 중요할 거고요. 체력. 세계 1위를 차지한 선수들은 한 번 또 1위 했던 사람들이 또 1위를 계속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이 떠오르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나 뭐 김연아 선수 많이 있잖아요. 네네. 1위를 달성하는 거랑 또 만년 2위도 있어요. 항상 좀 쉽게 2위밖에 못하는. 김연아 선수가 생각나면 생각나는 사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 실력만 김연아 선수 약간 실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하죠. 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스포츠 과학 저널에서 이걸 좀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국가대표 출신이랑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 하는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차이가 도대체 뭐냐 봤더니 정신적 강인함에 있었다고 합니다. 강인함이요? 그렇죠. 이 정신적 강인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진력을 갖고 집중력을 갖고 자신감 유지하는 능력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잘 낸다 하더라도 그것에 신경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굳건한 자기 믿음도 필요하고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타고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훈련을 통해서도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스포츠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정신적 강인함을 네. 증가시킬 수 있냐라는 4가지 방법을 말해줬는데요. 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올림픽이면 뭐 금메달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내 다음 단계를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정신적 강인함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목표 설정. 그래서 자기를 계속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 거죠. 100m 뭐 9.5 막 이런 식, 9초 95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금씩 자기와의 싸움에서 경기를 좀 단축시키는 그런 게 있겠네요. 시간을.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 암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요. 시각적인 상상이라고 합니다. 시각적 상상이요? 네, 이게 뭐냐면 많은 선수들이 이게 되게 유용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경기장에 들어가서 어떤 근육을 쓰고 무슨 감촉을 받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다 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요? 네, 머릿속 잘 돌려보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 어떤 긴장감도 줄이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감정 조절인데요. 뭐 박태현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항상 그 수영장 들어오기 전에 막 그 맞아요. 노래를 듣잖아요. 그것이 네.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네, 어떤 사람은 좀 긴장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감정 조절을 내가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멜리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 4가지 팁을 가지고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한 거 아니었어요? 밖에서? 네. 한 줄 알았는데. 자, 끝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은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니까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 어르신 노인분들이 자동차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신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서 네. 그러면 이 나이와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교통사고가 노인분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었는데 네. 그 이유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시각이나 청력이나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그분들이 이 노화가 되면서 그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니까 네.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쵸. 서서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운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잘못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섭네요. 그 옛날 같지 않아. 그리고 말로만 하고 그 인지하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클락이 느려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천천히 운전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천천히 움직이면 괜찮은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된다든가 긴급할 때 우리가 다 반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계를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는 십니다. 우리 맨디슨 조명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